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둔촌주공 사태는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항입니다. 무주택자는요, 4천호가 넘는 일반 분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들도 이 둔촌주공 사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신기해하죠. 와, 저런 경우도 다 있구나.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장의 몰락에 오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장 조합원들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빨리 완공되게 해달라는 부분이죠. 투자자든 실수의 목적의 조합원이든 모두 완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둔촌주공 조합은요, 일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감재 바꾸는 시기가 아닌데 자꾸 마감재를 바꿔달라, 그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시공 계약을 해지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정률이 52%인데 시공사를 바꾸고 다른 시공사를 찾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는 상가 문제까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공사가 중단된 사태에서 청산까지 우려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당장 집행부도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요. 왜냐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둔촌주공 33평 입주권 시세가 22억이나 했다는 부분이죠. 괜히 사업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가 내 재산부터 날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또한 조합원들은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어요. 당장 공사 재개시키라는 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왜? 엄청난 반발을 할 테니까, 야, 협상이고 자시고 싹싹 빌어서 공사 재개부터 시켜라. 왜 이상한 짓 해가지고 공사 중단되고 엄한 파행까지 일으키냐, 조합을 비난할 만 하겠죠. 그런데 둔촌주공은요, 파행을 막기 위한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업 추진 차질에 따른 조합집행부의 재산상 통실. 두 번째, 입주 날짜 지연 및 추가 분담금이 크게 늘어난 조합원들의 반발. 자,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작동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조합집행부의 중요한 요건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바로 무조건 정상적인 조합원이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합집행부가 빠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기네 이익도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둔촌주공 사태의 새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 쪽 쪽지분 이야기가 나와요. 공유 지분으로 상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둔촌주공 내 단지 내 상가가 309개 실이 있대요. 자, 그런데 187개 실은 단독 소유 상가인데 무려 122개 실이 공동 소유, 여러 명의 지분권자가 갖고 있는 상가라고 합니다. 그 지분자가 얼마나 있나 봤더니 350명이나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상가의 지분 투자를 뭐하러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한 실의 권리자가 몇 명이든 한 개의 상가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분 권리자 중에서 대표 조합원을 선정하고 조합에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뭐 주택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공유 지분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데 상가 지분은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왜? 상가는요,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칸막이 해가지고 뭐 3-1, 3-2, 3-3 이런 식으로 각각의 소유자가 개별세를 놓는 게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가 공유 지분자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뭐 간단하죠. 내가 매수한 시점보다 무상 지분율이 올라서 더 큰 상가를 받으면 대박인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가를 못 받으면 다른 아파트 분양 수입이라도 땡겨와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만 공유 지분자 입장에선 최고의 투자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사람이라서 빠른 사업 추진보다는 이익 극대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둔촌주공은요, 이미 사업 마무리 단계라서 이런 걸 기대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장 마감재도 변경하기 쉽지 않은데 상가 무상 지분율을 어떻게 올려요? 자, 그런데 혹시 조합 집행부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상가 지분 공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솔직히 그럴 일 없겠죠. 그럴 일이 당연히 없어야겠죠. 정상적인 조합이라면. 그런데 실제 그것이 일어납니다. 2021년 7월에 임시총회에서 조합 정관을 변경해줘서요. 기존에 있던 조합 대신 새로운 상가조합 집행부가 들어서고요. 업체까지 변경 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시점에 공사 착공한 지 1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조합원 분양까지 끝나고 공사까지 진행 중인 상가를 다시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그것도 아파트 조합이 해줬다고? 웃기잖아요. 야, 너네 아파트 맡기 싫어? 당연히 기존 업체가 반발하고 유치권부터 걸어내겠죠. 자, 그래서 지금도요. 서울시에서 중지하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해결 방안이 안 보이는 게 바로 이 상가 분쟁 이슈예요. 앞서 정비 사업의 사업 파행을 막기 위한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조합 집행부가 재산세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업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끌고 간다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조합 집행부의 목적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아파트 조합이 상가 공유 지분자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까 둔촌주공조합이 일을 이상하게 처리한다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상가 지분자를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한다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둔촌주공조합의 실제 집행 주체가 누구야?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안전장치가 더 있어요. 봐봐. 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파행으로 이끌고 가면 당연히 조합원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겠지. 그런데 둔촌주공은요, 조합원들이 반발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조합의 추진 방향과 반대되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어떻게 차단할까요? 바로 모든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에서 조합 추진 방향과 반대 이야기라면 강퇴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사유가 뭐다? 뿌락치다. 아니, 왜 멀쩡한 조합원을 조합 카페에서 강퇴를 시키냐 봤더니 시공사 편드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적을 만들어서 나와 반대되는 입장은 다 그쪽 편드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둔촌주공 사태로 세상에 드러난 게 있습니다. 대다수의 조합원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운영진이 막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원하는 목표로 조합원들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조합원 커뮤니티 운영진이 아파트 단지의 빠른 완공이 아닌 일반적인 아파트 조합원들의 입장이 아닌 목적이 다른 이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사업의 빠른 완공이 목적이 아니라 무상 지분율을 늘리는 것이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요, 둔촌주공 조합장 사퇴에도요, 실제 둔촌주공 집행부의 목적은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자,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게 아파트 조합원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둔촌주공 사태 이슈로 조합장이 인터뷰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 인터뷰하는 분 따로 있었죠. 그분도 카페 운영진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둔촌주공 조합장은요, 마감재 업체 선정 이슈에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기존 본설계에 참여한 코코메라는 업체 밀어내고 특정 업체 밀어줬죠. 그래서 지금 이 업체도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둔촌주공은요, 커뮤니티 대결로 바뀌었어요. 기존 둔촌주공 커뮤니티의 회원수가 한 5,000명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둔촌주공 커뮤니티의 회원수가 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결국에는 누가 더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냐, 여기서 절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집행부를 바꿀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세력 다툼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굉장히 급격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왜? 경매 시나리오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시공단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둔촌주공 조합 강제 청산시킬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존의 사업을 원상복귀시켜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상가가 너무 많이 온 상태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진 겁니다. 자, 원래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서울시의 위험한 개입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아마 끝까지 들어보시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자, 둔촌주공 사태는 굉장히 아쉽지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분양이 쏟아질 겁니다. 대규모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이 시작된다는 거죠. 민간 택지와 공공 택지에서 동시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그리고 이런 알짜 분양은요, 당첨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당첨 팁까지 총정리해 둔 게 바로 쇼킹 부동산 2 청약 가부입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